개항 공천 이재명 의원이 직접 요청한 거였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폭로가 나와서 민주당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셀프 공천의 팩트를 좀 알려주시죠. 뭐 박지원 위원장이 이제 언론과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개무시 당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열린 공개 회의가 아니라 비공개 회의에서는 그래서 소외감을 얘기를 하면서 공천도 개항을 이제 보궐선거를 있을 때 이재명 위원장이 직접 전화를 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반응이 그래가지고 그 비대위의 어떤 반응이 그랬구나라고 조홍천 의원이라든지 조금 이제 저격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스탠스가, 그러니까 조금 궁금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 비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이재명과 손잡을 수 있다, 열린 자세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의원이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당후사가 아니라 선사후당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저게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사실이라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침묵하는 것이 맞는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개항을 공천과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으로부터 압박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박지원다우려면 그때 압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야 박지원스럽고 박지원다운 것 같은데 예. 그때 적극적으로 개항을 얘기를 오히려 비대위원장으로서 선대위원장으로서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치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지금 박지원 위원장을 아는 사람들이 꽤 많겠지만 민주당 내 지지도를 보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정치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고 소신 발언을 하고 때로는 뭐 스타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위 이제 그 전문 용어로 크라이 인 더 윌더니스라고 황야에서 혼자 부르짖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력을 형성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인이 정치를 계속하려면 곱씹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의원과 손잡을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은 그 열린 자세, 그거는 아마 이제 그 짧은 기간의 정치 역정 속에서 자기가 학습한 부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런 그 정치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학습을 한 것 같은데 아직은 젊기 때문에 신선한 정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박지원다운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제가 사실 젊은 정치인이고 한편으로 마음이 아파서 생각을 해봤는데 본인이 그 N번방 불꽃 추적단으로 해갖고 예. 시작을 했는데 참으로 정말 정치인으로서 젊은이답고 정말 막 박수 쳐주고 싶은 부분인데 사회 요소에 그런 젊은 정치를 요구하는 곳이 많거든요. 또 본인이 그런 희망을 가진 만큼 아직은 세력이 규합되지 않은 상태인데 예. 그런 폭로성 발언 또는 개무시 같은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좀 전력을 기울이면은 인정해주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었어요. 워낙에 지금 뭐 전당대회 국면이니까 당 내에서 지금 뭐 반 이재명계 전선이 이제 확대돼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반 이재명계에서 주장을 하는 게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 아닙니까?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 자체는 저도 이제 당원이라는 거를 좀 보는데 80조, 당원 80조 이걸 믿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내용이 뭐길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당원 80조는 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에 대한 건데 네. 거기에서 이제 1항, 2항, 3항이 있는데 예. 3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기소가 되더라도 당원권 정지나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정치보복성이라면은 정치보복성 수사나 기소라면은 예외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소돼도 그러니까 당대표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당대표 되면. 여기에서는 예. 당대표 직위를 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당원권 정지되면 이준석 대표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요. 당대표도 잠깐 내려놔야 되는 거죠. 예. 기간에 따라서. 근데 이거를 정치보복성 수사라면 사망에 있어서는 그럼 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이제 뭐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를 믿고 지금 사법 리스크를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글쎄요. 이제 뭐 이거는 당대표가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강한 어떤 그립력이라 장악력이라고 하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뭐 80조 사망이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게 지금 6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그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요. 예를 들면은 뭐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배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뭐 논란의 소지가 있어야. 그런데 만약에
뭐 돈을 직접 받았다,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뭐 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거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그 부분을 만약에 검찰이나 경찰이 밝혀낸다라면은 아마 당은 내용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 정 의원님은 이 수사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하고요. 감사원에서 이제 백현동을 다시 네. 감사 결과 내놨거든요. 그리고 그 단일화하자는 얘기를 박용진 의원이 다시 했던데 그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단일화가 그렇게 쉽겠어요? 각자의 정치적 이해가 있고 저는 사실 그 당 사정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나는 단일화를 요구했다라는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정치 보복과 그 다음에 이 부패 이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이 소위 민주화의 원조라는 자긍심을 갖고 지금까지 지탱해온 정당인데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를 서슴없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지금도 과거 전두환 정권을 상기시키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민주화를 하는 사람 또는 반정부적인 인사들을 부패로 얽어매가지고 그 사람들을 탄압하고 보복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장동, 백현동, 거기다 성남 FC, 그다음에 부인의 법카 이거는 그냥 있는 팩트예요. 사실인데 이걸로 걸렸는데 느닷없이 이걸로 잘못했으니까 걸렸는데 나중에 정치 보복이라는 포장으로 해갖고 빠져나오려고 한다. 그럼 민주당 간판을 떼든지 좀 부끄럽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정치적으로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아니까 지금 그 뭐 당원 당규까지 들쳐가지고 아 이래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건데 보는 사람이 참 민망합니다.